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낯선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민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의원님을 찾아와서 그동안 채널에서 미처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채널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반갑습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특별한 분과 함께 찾아뵙게 됐네요. 평소에 못다 전했던 이야기들 오늘 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현직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예비후보로서 새벽 인사로 시작해서 밤늦게야 집에 들어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몸은 바쁘지만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시면서 고생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패기는 좋지만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조례 발의 실적이 시의회 최상위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최상위권이 아니라 1위입니다. 1위. 1위예요. 우선 저는 청년의 강점이 나이가 적은 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런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눈, 그게 청년 정치인이 가장 해야 할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시의원을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게 조례 실적이기도 한데, 조례 실적은 사실 공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법령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주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운 날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말로는 저걸 누가 못하니 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노력을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역시 결과로 증명이 오신 거네요. 네, 의원님, 민원 해결 건수도 1,200건이 넘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 선발 기준을 직접 바꾸신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분들의 손지압이 아직도 생생하십니다.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연금 나오는 사람은 붙고 쌀도 기어가는 나는 왜 떨어졌대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팍 사무쳐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알아보니까 당시 재산 기준이 7천만 원이었고 재산 배점은 고작 15점이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한 분들이 오히려 뒤로 밀려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곧바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산 기준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재산 배점은 30점으로 2배나 높였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숫자 몇 개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에게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행정의 시선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먼저 닿아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간절한 분들에게 그 기회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정당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시는 왕도심 달빛 상정가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어요. 저는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주 왕도심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밤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민천부터 산성시장까지 야간 동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조명 인프라와 청년점포 야간 영업 지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야간 경제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행사가 아니라 공주의 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소상공인 매출도 오르고 젊은 사람들도 모여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공주의 밤이 달라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번 조례 이야기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장애인 가족 지원 규정을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셨잖아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행정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산 사정이 어렵거나 행정이 바쁘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은 행정의 형편에 따라
따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법적인 의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은 공주시가 장애인 가족분들의 삶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강력하고 법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 한 글자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아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학 통합은 단순하게 이름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떠나면 원룸이 비고 상권이 흔들리고 공주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공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78년의 역사를 가진 공주대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이 도시가 쌓아온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급한 통합보다 공주대만의 강점인 교원 양성 같은 특화 분야를 좀 살리고 스스로 좀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향이 먼저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우리 공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의원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왜 많은 시민이 이용선 의원이라는 정치인을 신뢰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조례라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치열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한 글자의 힘, 그리고 공주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그 진심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